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올해 1월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김규환 논설실장에 의해 재구성돼 공개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일십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 실장은 저렴한 용어로 쌩까겠다는 거다. 그래서 여사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며 이어 이 문자를 보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하고 나서 디올백 문제가 한창 시끄러웠다며 그때 1월 8일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 6글자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 21일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는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문자는 김건희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국민 사과 등 당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김건희는 자신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 때문에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논란이 당대표 경쟁 후보들과 친윤계에서 총선 패배 책임론 공세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진실 공방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동훈 후보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KBS 인터뷰에서 문자 내용이 재구성됐다. 실제 내용은 김 여사가 사과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김 여사가 제 허락을 받고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게 타격을 입히고 선동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해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고 이제라도 사과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 여사와 332차례의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 전환이라고 한동훈을 비꼬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김 여사가 디올백 문제를 국민에게 진짜 마음 깊이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왜 한 후보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본인이 그걸 사과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은 김 여사가 공개하라고 내용을 보내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하면서 김 여사 말은 사과를 원하면 하겠다. 하지만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는 것인데 이건 사실 사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문자의 유출 경로가 김 여사일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송 직후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CBS 방송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때 한동훈에게 팽당했던 장씨까지 한동훈 지려밟기에 소환된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김 여사 아니면 한동훈 전 위원장일 텐데 김 여사 쪽에서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김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문자 파동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영부인과 정권 2인자 간의 권력투쟁, 폭로정치 등 음모가 횡행한다며 과연 영부인이 왜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되게 했을까? 나아가 장관들에게도 무수한 문자가 오갔다는 썰은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회 개입으로 이어진다며 국정개입,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선거기간 텔레그램을 보냈지만 무시한 게 여러 차례였고 김 여사가 전화 연결까지 시도했지만 한 후보는 받지 않았다고 전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당 비대위원장에게 사적이든 공적이든 문자나 통화를 할 수 있나요? 사적인 문자라도 문제고 공적인 문자라면 그 자체로 국정개입, 국정농단 아닌가요? 아무튼 국민의힘은 내부 폭로로 아사리판이네요. 뭐가 더 튀어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 부부가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외여행을 간다네요. 똥 싸놓고 튀는 게 체질인가 봅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헌법에 따라 국회와 검찰이 각각 다수결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집중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것과 관련하여 국회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증인 채택,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 청원 역시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회법에 따라 현장조사,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청원을 심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 법사위 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최고위원은 국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들에게 경고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황정화 대변인이 밝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문회를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계획을 언급하며 청문회 시점과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했고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국회의 품격을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정청래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모욕하고 퇴장시키는 행동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법안에 반발하며 허위증언 처벌 강화 법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정청래 방지법을 상임위 방해법이라 비판하며 이는 국회에서 증인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탄핵 청문회 개최만으로도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역풍 타령하지 말고 제대로 일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에 최상병 소속 부대장의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에 공수처 관할 이전 요구서를 제출하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공수처 이첩 요청에 대해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후 수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심의위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심의위원 성명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피의자와 고발인에게 수사심의위 개최를 통보하지 않았고 정당한 기피 신청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경북경찰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에 대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 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비판하면서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근이 도대체 무엇이관데 경찰이 꼬랑지를 내리는지 공수처 수사도 공연불이 될 듯하네요. 아무쪼록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꼭 통과되어서 사건의 진실이 곧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